A매치를 앞두고 펼쳐진 홈경기에서 승리한 대구FC가 DGB 대구냉파크에 새로운 시도를 더해 의미와 관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고물가의 이상기온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농가가 시름에 빠졌습니다. 몇몇 광역지자체가 지원에 나섰지만 경상북도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2단계 계획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첨단 산업 용지를 새롭게 확보하고 영유아가 있는 가정을 위한 평형의 공동주택 공급을 늘렸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대구 시민의 의견을 다음 달 31일까지 수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낮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이번 주는 소나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대기 하층에는 습하고 더운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그 위로는 영하 15도의 찬 공기가 유입돼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낮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50mm로 소나기의 특성상 시간당 30mm 이상으로 짧은 시간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주변으로 강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도서 지역과 일부 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돼 짙은 안개가 낀 곳도 있거든요. 아침까지는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16도에서 21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의 기온 29도, 안동 28도, 포항은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오늘도 낮에는 자외선이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대구와 경북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각종 영농자재부터 비료값에 사료값, 또 농사용 전기 요금까지 고공행진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상기온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농가들은 그야말로 재난 상황인데요. 하지만 경상북도는 이미 다양한 지원책이 있다며 추가 현금 지원엔 난색이라고 합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청송군의 한 가수원입니다. 이 시기쯤 덜 자란 부사 열매가 조롱조롱 달렸어야 할 가지는 뼈대만 앙상합니다. 이상고온으로 예년보다 사과꽃이 열흘 일찍 폈는데 얼마 뒤 아침 기온이 갑자기 영하 7, 8도까지 곤두박질치면서 냉해로 모두 얼어 죽은 겁니다. 이 농가의 예상 수확량은 작년의 10% 수준. 30년 사과 농사만 지은 베테랑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인건비, 약대, 유류비라든가 약을 치다 보면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수확량이 없다 보니까 내가 돈을 현금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게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다. 인근의 자두농가는 더 심각합니다. 새순이 모두 냉해 피해를 입어 앞으로 2, 3년은 가지 유도 작업만 해줘야 합니다. 수확도 없이 비용만 나가는 상황에 인건비며 비료값, 기름값에 전기요금까지 치솟는 상황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워낙 작황이 안 좋고 이러니까 꽃눈이 좀 동해 덜 익고 또 튼실하게 자라라고 이제 영양제도 치고 하는데 그런 걸 사다 보면은 매년 해마다 틀립니다, 가격이. 농가 경영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자 몇몇 광역 지자체들이 농업 생산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반값 농자재 사업을 시작했고 전북, 전남, 충남, 제주도 기존 정부 지원에 더해 농업용 면세유, 전기요금, 비료값을 추가로 보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별도의 자체 보조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운영하는 농기계 비용 보조 사업 등 이미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도는 농기계라든지 그다음에 비료 등 여러 가지 농자재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보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농업소득 2배 증가를 목표로 농업 대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발등에 불이 더 급한 농가들은 소외감을 호소합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가장 그 현장의 아픔들을 중앙정부보다는 더 알고 있는 지방정부 또한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도 하지 않거든요. 지난달 경북 농민들은 경상북도에 농가 경영 안정 지원금과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서둘러 마련해달라며 천막농성을 진행했지만 아직 수용된 안은 없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2단계 계획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도시 첨단 산업 용지를 새롭게 확보했고 영유아가 있는 4인 가구를 위해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아파트 공급을 애초 계획보다 더 늘렸습니다. 보도에 이도훈 기자입니다. 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이 실시 승인을 받은 지 5년 만에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을 위해 넓은 평형의 공동주택을 늘린 겁니다. 2단계에선 9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3만 7천 호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 중 70%가 33평형인 85제곱미터입니다. 당초보다 6천 세대 더 늘렸습니다. 1단계 설계 당시 학교와 공동주택 간의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적극 수용해 2027년 개교할 도양초등학교와 호명중학교는 주택단지 바로 옆에 들어섭니다. 주말 신도시에는 갈 곳이 없다는 여론을 반영해 호민지 주변 개발 계획도 구체화했습니다. 의료복합단지를 배치했던 호민지 북측에 근린공원, 한옥형 호텔과 카페 거리를 조성하고 대신 의료단지는 주거지와 가까운 곳으로 옮깁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대형 놀이공원 계획은 대상 부지 절반이 환경부의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어렵다고 보고 녹지로 보존합니다. 신도시 인구 유입을 위한 산업시설 기반도 다집니다. 현재 지금 신도시 자족기는 없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 가지 도시 첨단 산업시설을 갖다가 한 10만 평 정도 계획을 했고요. 안동 시내와 신도시 사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지도 79호선을 도청대로와 연결하는 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한편 물놀이 시설이 대거 포함된 수변공원 옆 패밀리파크는 오는 7월 개장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지방의료원은 3, 4억 원의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인구 2만 명 남짓한 농촌의 지자체가 진료과 8개의 응급실, 입원실까지 갖춘 공공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어 전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결이 뭔지 이정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료실 앞 대기 공간이 노인 환자로 북적입니다. 정기적으로 매일 먹는 약 그거 타러 왔어요. 2달에 한 번씩 와요. 이장이 안 좋아가지고 주민이고 청송 의료원의 시설도 잘 돼 있고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다. 최근 이 의료원에는 연휴 직후 하루 560명이 넘는 환자가 몰려 일일 최대 환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내과계 환자로 하루에 200여 명 분이 오시게 되는데 혈압, 당뇨 문제 그리고 감기적인 1차적인 진료 포함해서 그리고 건강검진 차원에서 내시경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청송보건의료원에는 모두 8개 진료과가 있고 농촌 특성을 감안해 토요일 오전 진료, 또 농촌에서 접하기 어려운 안과 등은 별도로 매달 한 차례씩 특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입원 병실에 24시간 응급실도 운영 중입니다. 농촌 의료기관에서는 확보가 더 어려운 외과를 비롯해 전문의 4명이 24시간 청송 지역 응급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있습니다. 긴급 수술 환자는 닥터 헬기로 15분 이내 상급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송보건의료원을 찾는 환자는 코로나19 이전 10만 명에 달했고 코로나19를 지나 지난해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병원 기능을 더한 보건의료원은 전국 1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데 유일하게 청송보건의료원은 진료 부문을 종합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급에 문제가 많은데 저희들은 진료 부분을 인근 종합병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의사를 상시적으로 배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장점이라고. 전문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새 의료진 숙소도 건립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공의료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송보건의료원의 노력이 농촌 공공의료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원청업체에게도 산업재해의 책임을 물어서 사고를 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나가는데요. 충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이 사고 발생 1년이 넘은 최근에야 처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법 처리가 늦어지는 것 자체가 처벌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합니다. MBC 충북의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계 설비 아래 한 노동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도 소용없었습니다. 보은의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에서 설비를 고치던 7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신호수 등 안전조치 없이 기계 인양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자 수가 500명이 넘어 충북 첫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고입니다. 의식은 없으신 상태였고 무슨 탈삭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조립하러 내려가셨는데 순간적으로 기계에 검찰은 숨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대표 등은 물론 이 업무를 시킨 원청 대표를 최근에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2월 사고가 발생한 지 15개월 만입니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업장 사고는 모두 8건, 지난해 상반기에 발생한 4건은 1년이 지나도록 검찰 수사 단계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검찰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돼 선례가 없어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니 다른 사건보다 늦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법을 적용하는 데 지나치게 신중하다며 사법 처리가 늦어지면 입법 효과가 약해지는 거라고 지적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경고 효과라고 하는 게 훨씬 약해지죠. 기업들이 그걸 의식해가지고 뭐 더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전국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은 모두 340여 건. 이 가운데 기소된 경우는 19건으로 10%도 안 됩니다. 처벌된 2건도 집행유예거나 실형 중 법정 최저 형량인 징역 1년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최근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당시 서울시가 부정확한 재난 문자를 보내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죠. 이번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으로 실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주변 대피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는데요. 정작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요? 대전 MBC 김성국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9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한 아파트. 이곳은 정부가 지정한 민방위 대피소지만 이렇게 자물쇠가 잠겨 있습니다. 그 흔한 대피소 안내문도 없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문구만 붙어 있다 보니 주민들도 이곳이 대피소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기가 대피소였던 건지 아셨어요? 그걸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각 동마다 있는 지하실은 최대 9,900여 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평상시에는 관리 등의 이유로 대부분 문을 잠가 놓다 보니 실제 공습, 전쟁 상황이 생기면 주민들은 관리자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지금 늘 북한에서 핵을 쏘는 미사일을 쏘는 요원이 그러는데 주민들은 그런 걸 알고 있어야지. 언제 어느 때 그 발생이 될지 모르잖아요. 지정 대피소지만 구호 물품도 전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민방위 업무 지침상 건물 지하시설과 지하철 등 공공용 대피시설은 일시적인 대피 용도라 응급 비상용품은 권장사항일 뿐입니다. 대표적인 대피소인 지하철도 허술하긴 마찬가지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이곳에 방독면은 5개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이 방독면은 비상 상황에서 시민들을 안내하고 통제하는 영무원용입니다. 독가스와 세균, 바이러스 등을 이용해 공격하는 화생방전이 벌어질 경우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이제 예산 올리죠. 이거 필요해서 이제 예산 올려도 예산 자체가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저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방독면 등 그나마 장비가 갖춰진 민방위 교육장도 구급약품은 전혀 비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구비를 해놓으면 계속 이게 주기가 짧다 보니까. 대전과 세종, 충남의 대피소는 1,300여 개. 하지만 적극적인 안내와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 시민들 스스로의 대비가 더 중요합니다. 내 주변 대피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나 휴대전화에서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앱 등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올해 4월 중 대구 경북 제조업 생산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2.9%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발표한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의 제조업 생산은 완성차 생산 증가에 따라 자동차 부품 생산은 13% 늘었지만 스마트폰 판매 둔화로 인한 부품 수요 감소로 전자통신, 기계장비 업종에서 생산이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제조업 생산이 대구는 2.2% 늘었지만 경북은 4.4% 줄어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제조업 출하도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7% 줄었지만 재고는 9% 늘었습니다. 4월 지역 중소제조업체 평균 가동률은 71.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대구 시민들의 의견을 다음 달 31일까지 수렴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교육청과 각급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고 다음 달 말까지 공모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제안서를 접수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오는 8월과 9월 사업부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검토와 심의를 거치며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예산 편성과 대구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2024년도 대구시 교육청 예산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해 140건의 주민 제안을 접수해 급식질 개선 등 110건의 제안을 선정하고 4,656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6차례에 걸쳐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을 공연합니다. 정갑균 대구 오페라 하우스 관장이 직접 연출을 맡았고 올해 초 오페라 토스카를 지휘한 마르첼로 모타델리가 지휘합니다. 나비 부인 주역인 초초상 역은 유명 소프라노 임세경, 윤정란이 맡았으며 테너 이현과 바리턴 공병호 등이 실력파 성악가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내년 오페라의 거장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앞두고 올해 푸치니의 대표 오페라인 토스카 나비 부인 라보엠을 공연합니다. 이번 주는 소나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대기 하층에는 습하고 더운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그 위로는 영하 15도의 찬 공기가 유입돼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대구와 경북에는 낮부터 밤 사이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50mm로 세차게 내리는 곳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으로 짧은 시간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주변으로 강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도서 지역과 일부 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돼 짙은 안개가 낀 곳도 있어 아침까지는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16도에서 21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의 기온 29도, 안동 28도, 포항은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낮에는 자외선이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모레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1도, 청도 1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 청도 28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9도, 김천 17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3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7도, 의성 1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8도, 의성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4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고요. 모레까지는 대구와 경북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